예, 안녕하세요. 그 빅스라는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박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디오쟁이기 때문에 오디오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저는 아직 제가 재밌는 건 남도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오디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리캡 어바웃 오디오를 넣은 이유가 그 시니어 분들은 제가 이제 처음 발표하는 걸 들으셨겠지만 주니어 분들은 뭔가 오디오에 대한 얘기를 바로 시작을 하면 좀 이해가 많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리캡을 넣었고요. 그 이후로 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뭐냐? 많이 이제 보셨을 내용인데 여기 써 있는 내용으로 보면 어렵고요. 그냥 매질이 있고 그게 댄스하고 스펄스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서 그냥 쉽게 저런 그래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레어팩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공기 입자가 이렇게 좀 스펄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컴프레션은 댄스하게 뭉쳐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파형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공기 중에서만 저희는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소리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는 소리는 이런 심플 사인 웨이브 형태를 띠는데 문제는 저희가 처리할 그리고 내는 대부분의 소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는 소리는 대부분 다양한 어떤 소리의 주파수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컴플렉스한 웨이브가 일반적인 이제 오디오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자면 어떤 소리를 냈을 때 어떤 프리퀀시가 어떠한 강도로 난다 라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 지금 시간축을 보면 시간축이 없죠. 그러니까 특정한 모먼트에 어떤 소리가 이 주파수가 이 강도로 나더라 이걸 다 합하면 이 소리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소리를 만들 수 없죠. 이건 정말 특정한 순간만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고 뭐 딥러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소리를 쪼갭니다. 일단 쪼개는데 쪼갤 때 어떠한 간격으로 쪼개냐가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헤르츠죠. 그러니까 1초에 몇 번을 쪼갤 것이냐. 그래서 일단 쪼개고 나서 그게 어떤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벡터라이즈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많이들 보셨고 아까도 뭐 비디오에서 많이 나왔지만 프리의 변환이 많이 쓰이곤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훈련시킬 거냐라고 하면 이런 이제 스펙트로그램이 되는데 이제 여기 X축에 타임이 적혀있는 게 보이죠? 이제 저희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식이냐면 등고선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어떤 주파수가 어떤 강도로 났더라. 그래서 소리의 이 그림에서 이 색깔이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Y축이 주파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파수가 어떤 강도로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리캡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이제 오디오를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이제 CV나 N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에 정해진 값이 있죠. 그러니까 0부터 255로 뭐 RGB를 나눠서 이 값이 딱 정해져 있고 아니면 NLP는 워드가 딱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컨티뉴어스하다 보니까 조금만 소리를 바꿔놔도 다른 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디스크리트한 밸류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게 거기에 대한 해답이었죠. 그거를 프리에 변환을 해서 하자. 근데 문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세미나 처음 시작할 때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 VRT처럼 그냥 사진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너가 정말 소리를 그렇게 듣냐? 라고 누군가가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 포메라니안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작은 개가 고성으로 짖는 소리랑 그 굉장히 큰 울프독이 짖는 소리 이걸 우리는 모두 다 아무런 의심 없이 개가 짖는 소리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소리의 특질로 봤을 때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거 어떻게 아는데 걔가 짓는 거 만약에 우리가 그 주파수를 나눠서 봤으면 인식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그 헤르츠 진짜 봐? 라는 얘기를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뭐 연결된 부분인데, 그래서 너무 쓸모없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위에 이 4096을 넘어가는 부분, 사실상 저희가 소리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이어폰 크게 들으시는 분은 이거 들려줘도 못 들어요. 지금 벌써 안 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러한 질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나름대로의 되게 참신한 해답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 논문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스트럭처럴한 연구라서 무슨 얘기냐면 어쿠스틱 토크나이저라는 걸로 소리를 일종의 그 내가 볼만한 부분,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처럼 할 건데 내가 어느 부분의 소리에 어텐션을 주고 내가 여기를 집중적으로 볼 건지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토크나이저가 있고요. 토크나이저로 소리를 쪼개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모델에 넣어요. 그러면 그 SSL 모델이 이제 나름대로 뭔가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로 다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여기서 배운 정보를 다시 어쿠스틱 토크나이저를 학습시키는 또 이용을 해요. 이 무한 굴레를 계속 도는 거예요. 서로 상호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소리를 어떻게 더 잘 쪼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얘한테 이제 SSL 모델한테 줘요. 이 SSL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오디오를 분류하겠죠. 아, 이런 토크나이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아, 이런 소리구나. 근데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쪼개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토크나 다시 정보를 주고 걔는 발전해서 다시 정보를 또 갖고 오고 이게 계속 돌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좀 첨언을 하자면 어쿠스틱 토크나이저가 그래서 뭐냐,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뭐 코드북 임베딩이라고 저는 사실 처음 본 되게 생소한 개념이어서 공유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소리를 그러니까 벡터로 이제 퀀타이즈 하려면 저희가 이제 이게 어디에 있다라는 걸 위치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공간상에서 내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정하기가 애매하니까 코드북을 미리 짜놓고 아, 너는 여기 가 라는 어떤 위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암호를, 그러니까 코드북이랑 자체가 옛날에 냉전 시대 때 암호를 써놓으면 이거 해독하는 책이 코드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리를 받았을 때 이거는 여기에 위치할 거야를 적어놓은 책이고, 그래서 얘는 처음 만들어놓은 끝까지 바꾸면 안 되겠죠. 바꾸면 아예 위치가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이거 코드북 임베딩은 이거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들어가면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얘는 지울 거니까 무시하고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랜덤 프로젝션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토크나이저를 통해 하려는 거는 내가 X란 소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X란 소리에서 이 소리를 이용해서 어떤 패치를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패치라는 게 그 작은 부분들에서 내가 이 오디오에서 어떤 특질을 찾아낼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때 그냥 저희 아는 익히 아는 저 아래 저식 그냥 거리 가까운 데다가 배치하겠다 라는 이 식이 이제 콜드 스타트 시작 부분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한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스텝에서는 오디오를 우리가 여러 개의 그 패치로 바꿉니다. 인풋 오디오가 이제 오디오 형태가 아니라 내가 임의로 만든 패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다음에 이 셀프 디스틸드 토크나이저랑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토크나이저를 이용하고 토크나이저에서 셀프 디스틸드 토크나이저 한 번 더 이용하는데, 이 셀프 디스틸드 토크나이저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패치들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내 티처라고 부르는 저 SSL 모델은 이런 패치를 받았을 때 이런 결과를 내놓을 거야 라는 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가벼운 모델인데,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조금 더 하면서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일단은 이해가 안 돼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내가 패치를 만들었어요. 그 패치를
12레이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넣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를 인코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코딩된 벡터가 이제 있는 거예요. 1번이 끝났어요. 2번을 하면 이제 코드북을 찾아서 이 벡터는 여기 있는 거구나 위치를 찾아냅니다. 다음에 세 번째에서 이제 2번에서 내가 찾은 그 코드북 임베딩에서 여기 있겠구나 라고 얘기한 그 벡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퀀타이즈 벡터를 그 트랜스포머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게 에스티메이터인데 에스티메이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패치를 가지고 결과를 냈을 때 그 내 선생님이 될 저 모델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는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실제로 SSL 모델이 내놓은 결과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 지속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내가 토크나이저를 쪼갰다. 쪼개서 이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보아하니 저 SSL 모델은 이러한 예측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원천에게 두고 실제로 그 모델이 나온 결과랑 비교를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엠베딩이라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위치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그러니까 프로젝션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위치를 내가 지금 어쨌든 임베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베딩을 할 때 그 소리 자체를 임베딩하기 힘드니까 그 이미 어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뭐 참고표처럼 뭐 예를 들어 뭐 암호 012는 어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임의로 그냥 프로젝션 한다고 생각해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베딩 스페이스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일종의 포지셔널 임베딩. 예, 딱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알아보려 했으나 제가 알아본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먼저 없으시면 일단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모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설명을 하면 조금 더 클리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뭐 저희가 토크나이즈를 직접 할 때는 물론 이 토크나이저 에스티메이터는 안 쓰이겠죠. 그러니까 토크나이저 에스티메이터는 결국 이 토크나이저의 성능을 제거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토크나이즈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떼고 그냥 그 모델한테 이렇게 패치를 나눴어 하고 패치를 주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토크나이저 에스티메이터를 떼고 그냥 토크나이저를 쓰면 우리는 인풋 X로 소리를 넣었을 때 그 어떤 패치에 대한 레이블을 단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패치 레벨로 이건 어떤 패치야 라고 라벨링을 잘 하려고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패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죠. 지금 만들고 나서 SSL 모델은 되게 쉬웠어요. 그냥 VRT 쓴다고 여기 자리에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상관없다라는 게 이 저자들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그 토크나이저를 계속 학습시켜서 마치 인간의 직관처럼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만 듣겠다는 게 핵심이고 이거를 뭐 어떤 모델을 쓸 거냐는 아무 상관없다. 그냥 우리랑 형식이 비슷하기만 하면 이 자리에 바꿔 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가볍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냥 저희가 뭐 NLP에서 자주 봤던 그 마스크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받아서 패치로 받았죠. 그럼 패치의 75%를 가려요. 그런 다음에 그 75%를 가리고 안 가린 거랑 가린 거랑 합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익히 하는 그 과정 그대로 할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뭐 수식은 여기 있는데 저도 수식 얘기는 최대한 적게 하고 싶어서 일단 작게 빼놨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서 SSL 모델을 학습시키면 이제 그 SSL 모델의 결과로 마지막에 그 클래시파이어만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이거는 이런 소리다 라는 결과만 이 클래시파이어만 바꿔서 달아주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feed the 왜 while이 있을까요? 왜 while인지 모르겠는데 패치 시퀀스를 VIT 인코더에 보내고 그래서 인코디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받아서 그러니까 VIT를 통해서 VIT가 얘를 인코딩한 다음에 얘를 분류했더니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면 이 과정은 그냥 간단하게 끝이 나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저희가 아는 거 그대로 NLP든 CV든 아는 거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토크나이저 에스티메이터가 그 학습 모델이랑 그 시뮬러를 비교하면서 예. 비교하면서 그 학습을 한 뒤에 이제 인퍼런스에 버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토크나이저 에스티메이터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토크나이저가 조금 더 올바르게 패치 레이블을 붙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라 설명해야지? 토크나이저의 성능을 제고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나이즈를 더 잘할 수 있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이제 보면 조금 더 얘기할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면 소리를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토크나이징을 할 때 얘가 토크나이징을 잘하냐 못하냐는 결국에는 맞게 분류했냐 아닌가가 결과가 될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방법대로면 여기 이 색깔이 다 다른 소리인데 서로 다른 소리를 서로 다른 위치에 배열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토크나이저는 모델을 떠나서 토크나이저가 일단 이런 식으로 어떤 패치 레이블이 다 다르더라. 명백히 다른 패치 레이블을 만들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크나이저의 성능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네요. 또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얼마나 성능이 잘 나왔느냐를 공감을 하셔야 되니까 어떤 태스크가 있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오디오셋은 2 밀리언 10세컨드 유튜브 클립스라 써있죠. 굉장히 많은 양의 소리를 클래스를 나눴어요. 527개로. 이건 어떤 소리야? 저건 어떤 소리야? 나눠서 이걸 맞출 수 있느냐? 라는 게 첫 번째 태스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은 좀 작아가지고 맨 위에 거가 보통 스탠다드의 기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은 잘 보시면 98.3%로 맞췄다고 하죠. 그러니까 200만 개의 소리를 527개 나눠놨는데도 거의 올바른 소리로 분류를 해내더라 라는 결과고 지금까지도 관련된 모든 작업들에서 다 소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띄워놓은 모델이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이걸 앙상블한 모델.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어떤 모델을 쓰냐 상관이 없으니까 앙상블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앙상블 한 게 지금 소타를 먹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의 토크나이저도 이렇게 좋더라. 그러니까 얘네가 주장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모델을 만든 게 아니다. 다만 이런 토크나이저를 올바로 만든 거 그리고 이 토크나이저가 기존의 오디오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디오의 정보를 정제해서 정말 인간의 직관에 맞게 어느 부분을 볼 거냐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본인들의 컨트리뷰션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소타니까 당연히 3번에 이제 위어칩 소타런에 써놨겠죠. 아직도 그대로인데 그래서 여기 아래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 2번에 있는데 Effective acoustic tokenizers to quantize continuous audio features into semantic rich discrete labels.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레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 단위의 레이블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무의미한 레이블을 좀 지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도 그 마지막에 리뷰 쓰실 때 쉬우라고 써놨는데 비츠는 어쿠스틱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패치 레벨을 만든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직관처럼 좀 더 하이한 레벨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듣고 그거를 분류를 그러한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고 이제 토크나이즈를 할 때 레이블드 패치스로 하고 이를 SSL과 점점 더 상호
뭐랄까요? 서로 이득을 보면서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어쿠스틱 토크나이저가 패치 레벨의 라벨하는 데 좋지만 이는 또한 티처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서로 이득이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람처럼 그러면 언젠가는 이 기계가 소리를 우리처럼 인식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듣고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은 맞췄네요.